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아버지 손용우 씨에 대한 변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좌익 활동가 출신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추소될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과 공분이 한참 이어온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자 그가 나 의원을 공격을 하면서 꽤 나름대로의 변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혜원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한 그리고 국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달받은 국가기관의 정식 사실 조회와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 의원은 거짓으로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겁니까? 거짓입니까? 무지입니까? 먼저 제가 손 의원의 해명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손용우 독립지사께서는 고향 양평 선배인 몽양 여운형 선생을 따라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져 독립운동하신 분으로 1940년서부터 1941년 사이 18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도 여운형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은 계속되었고 1947년 그해 7월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고 그 뒤 박헌영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는 1947년 후반 마포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북에 갔다 한 달 만에 돌아오신 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1948년 5월 큰오빠 출산과 함께 전향하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남로당원들은 모두 월북했지만 아버지는 갓 태어난 둘째 오빠 등 온 식구들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청하셨던 4번의 독립유공자 신청 서류에는 아버지의 전향 사실에 대한 당시 경찰청장과 정보과 형사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친필로 남겨놓으신 진정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리한 사실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절반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반쪽짜리 시각으로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이 손용우 씨는 전두환 정권서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6차례나,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2차례, 6차례나 독립유공자 서운이 거절됐습니다. 그때 거절한 이유가 국가보훈처가 그 국회에 보낸 자료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복 이후 행적 관련 내용. 자, 1번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 2번 1947년 말 입북, 1948년 남파되어 지하공작. 6.25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촉하여 이 활동 후 남한에 잔류했다는 증언. 1949년 4월 보안법 위반 구류 2일. 6.25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세포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증언, 치안본부. 시청자 여러분,
명확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손영우 씨가 독립운동을 하여서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1년 6개월 옥고를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 1940년에 그는 조선문화학원이라는 데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키고 일제를 비판하는 이런 운동을 했다가 일제에게 적발되어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사실이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의 행적에 관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의 좌익 활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해명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공산당에 가입했던 것. 자, 나중에 남로당에도 가입을 하게 되지만, 왜냐하면 남로당이라고 하는 게 이 3당 합당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조선공산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활동을 했던 이 김태봉과 그리고 나중에 남로당의 당수가 되는 박헌영이가 만든 당입니다. 조선공산당. 박헌영이는 특히 조선공산당의 청년 동맹을 지휘했습니다. 자, 이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여운형이 손영우 씨가 비서로 모셨다는 이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자, 그리고 마오쩌둥 이 산시성 예난에서 활동했던 예난파 이 독립투쟁가들이 와서 만든 남조선 신민당. 이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게 남로당이고, 남로당의 주역은 박헌영 아닙니까? 손영우 씨는 박헌영과 여운형 두 사람에게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형 활동을 하다가 자, 그리고 조선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공산청년동맹 박헌영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로당에 나중에 당수가 되는 것이죠. 박헌영은. 자, 그리고 나서 1947년 말에 북한에 갔다 왔다가 1948년 5월 달에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1948년 5월 이후의 행적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 때 성북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다시 북한에 가서 북한 노동당 중앙정치국과 접속을 해서 모종의 지령을 받고 내려와서 활동을 했다. 자, 그리고 6.25 사변 직전에는 그러니까 1948년 5월 전향했다고 손회원 의원이 주장을 하는 그 시점 이후에도 1949년 4월 자,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에 리 세포책으로 활동을 한 사실이 치안본부의 조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왼편에 올린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이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회원 의원의 어머니, 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 손영우의 부인에게 직접 독립유공자 애족장, 대한민국장 애족장을 추서하는 저런 장면입니다. 직접 대통령이 일부러 애족장 중에서 2명을 골랐는데 51명 중에서 2명. 그 중에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서운이 있기 2달 전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의원회관에 찾아가서 손혜원 의원과 그 아버지 손영우 씨를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서가 이루어졌고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는 한 달에 151만 원씩 국가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저런 사실을 국가보훈처가 왜 6차례나 소원을 거절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국회에 보냈는데 저 내용을 손혜원 의원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도 어저께 페이스북에 발표할 때 빼먹었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왜냐? 6차례나 7번째에 서운을 신청할 때는 과거에 6번 어떻게 어떤 이유로 탈락됐는지를 문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받아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싹 빼버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자신과 아버지에게 유리한 전향 사실에 관한 기록만 잔뜩 부풀려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손 의원이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면은 좀 감추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면을 크게 내세우려고 하는 심리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와 손혜원 의원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그저 가족 내에서 조용히 자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아버지를 기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왜? 국가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려고 해서, 그리고 한 달에 151만 원의 국민 세금을 받으려고 해서 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삽니까? 감사합니다.